이어가는 7번 국도 여행. 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홈트 같은 운동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건 많은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 살은 찌고 뭐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좀 살이 좀 많이 찌고 있습니다. 예. 건강은요, 딴 게 없어요. 그거 운동하고 맛있는 거 좀 줄구고 식이요법하고 그게 기본인기. 네. 요새 가을이라 그러나 맛있는 게 왜 그래 많소? 네. 그걸 알면서도 못 지키겠네 나는.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살을 굉장히 빼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만 깔끔하게 끊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 사실상 이 다이어트의 최대 적이에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기환 씨처럼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탄수화물 자체가 무조건 살이 찌고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탄수화물 안에 있는 이 당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탄수화물 자체에는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있고요. 또 다른 영양소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그 당질을 피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한 건. 예. 아유, 그거 참 잘 됐네. 내가 좋아하는 거 매콤한 떡볶이도 좀 먹고 그 좋아하는 빵도 좀 먹고 이래 되겠네요. 예, 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빵이나 떡 이런 것에는 당질이 많이 들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쌀밥보다는 이왕이면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겠고 또 당질이나 밀가루 같은 이런 정제 곡물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거네요. 이제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것, 바로 건강한 음식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7번 국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럴 땐 시간이 좀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유, 아무래도 언나들 키울 때래요. 아하. 가들이요 꼬물꼬물 하던 게 가들이 기지요. 가 걷지 뛰지 또 빵긋빵긋 웃으면 엄마 할 때 봐요. 아유, 이래 이쁜 것들 이게 좀 시남에 컸으면 좋겠다 아하. 이런 생각 들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 기간만 되면요 이상하게 평소엔 보지도 않던 드라마나 뉴스가 어찌나 그렇게 재밌던지 아하. 그럴 때는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죠. 뭐 두 분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네네. 또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저마다 나는 이럴 땐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때를 떠올리실 텐데 네. 저는 지금 이 계절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 가을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요. 이 가을계 세상, 이 계절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자연에 푹 이렇게 파묻힐 기회도 없고 너무 아쉬워요, 진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이곳으로 지금 화면 속으로 가을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을 모아서 좀 가져왔거든요. 자, 지금 앉아 계신 그곳에서 즐기는 비대면 가을 나들이 함께 출발해 보시죠. 손끝에 닿는 가을의 감촉. 가만히 만지면 온몸으로 전해지는 계절의 변화. 가을이 짙어갑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워낙 이 계절이 아름답기에 제가 이 계절에 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코로나 때문에 미처 다 즐기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릉의 가을을 여러분들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올 준비 되셨죠? 함께 가시죠. 짧아서 더욱 아름답고 그래서 더욱 미련이 남는 계절 가을. 새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산과 바다 그리고 들녘의 풍경은 마음을 두드립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가을 풍경 함께 떠나봅니다. 오늘은 제가 강릉의 가을을 세 가지 색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색깔은요, 가을을 닮은 브라운입니다. 해사한 봄꽃이 4월을 닮았다면 가을꽃은 차분한 빛깔을 뽐냅니다. 수확의 계절,
추수가 끝난 빈 들녘이 못내 아쉬웠는데 팝콘이 터진 듯 앙증맞은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Follow that pla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네,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 준비해봤습니다. 선물 보시죠. 남들도 모르게 황금빛 꽃향기가 피어납니다. 추억 속 옛사랑도 스그머니 고개를 내밀죠.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잊고 있던 기억 저편, 과거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 흙과 함께 자랐지만 들에 피어난 꽃은 이다지도 황홀합니다.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 햇살은 짧아지고 그림자가 깊어지는 세 번째 계절이 흩날리면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다음을 기약합니다. 지나온 미련과 남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말이죠. 같지 않던 지나온 시간을 멈추고 싶은 걸까요? 태양에 닿으려는 듯 탐스럽게 손을 뻗은 팜파스 글라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들녘을 걷다 보니 문득 그리워진 강릉 바다. 이렇게 헌화로를 걷다 보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바로 옆에서 제 귀로 바로 들어오는 파도 소리. 이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눈 비비며 푸르른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곳,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 강릉 헌화로. 아이들은 꼬불꼬불 굴곡이 심하지만 내다보이는 바다의 풍경은 에메랄드 빛으로 출렁이며 보는 이의 마음까지 일렁이게 만듭니다.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강릉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은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 가을 바다를 만끽하기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강릉의 가을, 이번 색깔은 파랑입니다. You're the wind in my sails. 쪽빛 그리고 진초록빛. 바다는 푸르름을 시작으로 점점 짙어지고 점점 옅어지며 그 어느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풍경화를 매일같이 그려냅니다. It was offered to me. Still you be all. 여름 바다도 겨울 바다도 있지만 가을 바다만의 매력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하늘과 그리고 바닷빛이 어우러져 마치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네요. In my ear when I needed the most. If I was cast on an island. 쉬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가을 산의 정취를 만나려 합니다. Be all I need. 툭툭 물감을 찍어 놓은 듯 산은 어느새 화려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강릉의 가을을 대변하는 또 다른 빛깔, 이번 빛깔은 붉은빛입니다. 이 붉은빛을 만나기 위해선 이곳이 최고죠. 바로 모정탑입니다. 오늘은 이곳 강릉시 왕산면 노추산. 이곳 산기슭은 돌탑의 사연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 물소리, 바람소리, 벗을 삼아 계곡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어릴 적 너럭바위, 맑은 물, 높은 나무. 햇살은 춤을 추듯 물결 위에 빛나건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가라앉는데요. 가을이니까요. 아주 멀리 가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창조물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자리를 잡은 건 어머니의 정성이 빚은 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단풍 구경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돌탑의 위용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산을 오르는 걸음걸음, 주변은 온통 돌탑이 쌓였습니다. 3,000개의 탑,
가정이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매일같이 돌을 날라 높이 쌓아야 했던 어느 어머니의 마음. 외로움과 고통은 가족들을 위한 마음 앞에 그저 작기만 했을 겁니다. 돌에 새겨진 어머니의 정성을 알기에 사람들은 자식의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이곳에 와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기도를 드렸는데요. 저는 모정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주변을 보니까 낙엽도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계절은 어머니의 정성 위에도 물이 듭니다. 바닥엔 낙엽 이불이 덮이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돌탑 역시 붉고 노란 옷을 어깨에 걸치죠.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한 가을 나들이. 제가 다녀온 곳을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영상으로 바라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을의 서정이 듬뿍 담기길 바랍니다. 손안의 모래처럼 훌쩍 왔다 어느새 사라지는 가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이 시간을, 지금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선명하고 아쉽지만 다시 올 우리의 가을을 기약하며 제대로 봐주는 게 야, 화면인데도요. 제가 마치 저곳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게 이 가을을 느낄 수가 있네요. 진짜 가을 남자, 추남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왜 슬픈 아하. 기분이 자꾸 더 많이 들지? 우리 누님 딱 보아하니까 가을 탓이네요. 그런가 내가 가을을 타나? 예, 지금 가을 풍경들을 보면서 왠지 울컥울컥해지고 이건 뭐 아마 우리 또래들은 다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저는 못 느끼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부럽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 나이 되겠죠. 예, 그렇죠. 네, 네. 예. 자, 아무튼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뭐 가슴에 좀 모아놨던 또는 감춰놨던 이런 추억도 좀 떠올려 보시고 예쁜 감정들도 다시 한번 쓱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짧아서 아쉽고 아름다워서 더 그리운 가을 풍경 함께 하셨습니다. 인류애의 가장 고귀한 충동이자 문명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러브 사랑 아닐까요? 물론 뭐 여기에는 사랑의 마음도 담겨는 있죠. 어쨌든 예. 두 글자네요. 결혼 맞죠? 예. 결혼 글쎄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니 나는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아하. 뭐 고귀하고 위대하다니. 고귀한 충동이거나 위대한 약속 결혼일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예. 뭔가 그 결혼에 관한 정의도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드린 말씀의 이 정답은 자원봉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요. 또 서서히 바로 이런 그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시점에 이 자원봉사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코로나 시대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김선정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예,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히 근데 올해는 올 여름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장마도 길었고 또 태풍 피해도 많았습니다. 뭐 하이선 피해도 있었고 마이삭 피해도 있었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양양 뭐 그리고 또 삼척 뭐 많은 지역들이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고요. 강릉도 많은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이재민들도 많이 나왔고요. 피해 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매우 컸습니다. 개괄적인 활동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경포동에 있는 진안상가가 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으셨고 한 50가구 정도가 침수가 됐는데 네. 그것도 2주 연속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하이선하고 마이삭 때 그때마다 한 50여 명의 봉사자분들 네. 가셔가지고 가구도 씌워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는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때가 마침 이제 추석이 끼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햅쌀이 포함된 생활용품 키트를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이제 전달해 드렸고요. 예. 타 지역에는 초창기 때 철원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밥차하고 네. 세탁차하고 봉사자 40여 분이 가셔가지고 저희가 3일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 외에 한 해를 이래 뒤돌아보면 우리 봉사자들이 한 일이 참 많을 거 아니래요. 그거를 좀 또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앓고 주세요. 초창기 때는 뭐 응원 키트 만들기, 의료진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간식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했고요. 마스크 만들기 다 아시다시피 네, 마스크 맞아요. 만들기 네. 활동도 했고 지금은 방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종합경기장에서 클린 정류장이라 해서 저 부스를 만들어서 전 시민들 대상으로 네. 방역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 이제 많이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요즘은 전처럼 활동을 이제 본궤도로 좀 올리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시기가 딱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새로 상황이 이제 1단계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저희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못했던 남대천에 가시면 어르신들 모이시는데 저희가 이제 모이셔서 식사는 못하지만 예.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300가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반찬 나누는 활동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저번 주에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산불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산에 가서 콜비란 개 전국에서 한 15마리가 와가지고 예. 등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도라지 씨를 뿌리는 활동을 저번 주에 진행을 했고 내일 또 한 번 더 합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개 등에 이렇게 씨앗을. 네, 맞습니다. 아주 차를 막 뛰어다니면서 네. 씨를 자동으로 뿌리는 그런 봉사.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는데. 재밌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강릉의 관광도 같이 네.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평소에 봉사활동 많이 하던 사람들도 또 때가 때다 보니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좀 이렇게 자원하고 봉사하는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지진 않았어요? 그건 어때요? 네, 맞습니다. 많이 줄었죠. 이거는 뭐 저희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줄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활동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 코로나19가 처음에 이제 발생했을 때 마스크 대란 엄청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죠. 그때 이제 앞서도 말씀하신 그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서 나눠주던 자원봉사자분들, 저 네네. 아직도 그게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코로나와 관련한 자원봉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초창기 때 이제 코로나19를 시민들의 힘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이 백신이 되는 시민 백신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의료진이라든가 이제 관련된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응원 키트도 만들어드리고 간식 키트도 만들어드리고 응원 메시지도 써서 전달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예. 마스크를 봉사자분들이 직접 한 2만 7천 개를 제작해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송업, 택시 같은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독거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합경기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역, 방역을 매일 한 100여 대 이상씩 저희가 지금 방역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 중에는 뭐 배우자나 자녀가 아예 없는 그래서 이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자녀가 있다 해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자주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는 부득이하게 그래서 뭐 홀몸 어르신처럼 진짜 외롭게 이렇게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기저 환자분들이시고 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감염 때문에 활동을 거의 중단을 했었죠. 예. 중단을 해서 나중에는 이게 사회적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보호를 못 받으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활동으로 안부 전화 드리기라든가 뭐 반찬을 앞에다 갖다 드리기라든가 예. 그리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구입해서 갖다 드리는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실제로 한 300여 분의 어르신들 모시는 활동을 진행을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요즘 이제 상황이 1단계로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예.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시 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떤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제는 이제 매주 안부 전화드리기 활동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 요즘 보면은 이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더군다나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오면 이런 우울감 자체가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서로 좀 안부도 묻고 좀 서로 챙겨주고 네. 소위 말하는 이웃사랑 봉사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소외계층 우리가 보통 평가하는 소외계층이라고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 주로 이제 기저 환자분들,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많이 외로워하시고 그렇죠. 어떤 외출도 안 되시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활동들을 저희 요즘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촘촘하게 이제 마을 단위로 봉사자분들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분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구축 활동을 요즘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방 추워지면은 또 봉사 활동을 겨울에 맞게 또 전개하셔야 될 네네, 텐데 맞습니다. 겨울은 또 어떤 활동 준비하고 계십니까? 겨울하면 생활하는 게 있죠. 연탄 봉사활동. 배달 연탄 떠올려지고요. 맞습니다. 예. 올해도 좀 힘들지만 연탄은 계속 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예. 11월 초부터 저희가 올해 목표는 한 10만 장, 예. 500가구에 10만 장 정도 지금 내년 3월까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게 네. 없으면 안 되는 김장. 네. 김장봉사. 김장을 11월 말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00포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00가구 여가구에 예. 이제 홀몸 어르신분들 위해서 저희가 홀몸 가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아이고 저기 TV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아이고 나도 이참에 자원봉사 활동에 나도 참가하고 싶어. 저래 뜻깊은 일을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모양이래요. 분명히 그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어디다 전화를 하고 신청해요. 저희 특수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1365라고 1365인데 네. 1년 365일 아, 정도 특수번호인데 그냥 1365를 누르시면 이제 자원봉사센터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각 지역별로 다 연결되는 예, 지역별로 겁니까? 연결됩니다. 그럼 이제 상담을 하셔도 되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네. 어떤 활동하고 싶다, 이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매칭하는 예.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격리와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자원봉사 형태도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의 손길과 또 따뜻한 온정이 필요한 많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올겨울도 따뜻하게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김선정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뭔가 좀 포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기회를 얻어서 기사회생하는, 그래서 성공한 이런 예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 떠올려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링컨 대통령. 링컨. 예, 아유 어떠 하는 것마다 그래 어렵고 운이 없는지 남들이 가진 뭐 스펙이 있어, 돈이 있어, 거기다 뭐 인물이라도 뭐 잘생겼어, 운까지 안 따라줬어요. 그래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 미국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인물로 남지 않소. 네. 맞습니다. 역사 속에서 링컨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면 저는 연예계 이 가수가 떠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환이 아니고 하니. 하니가 있는 저기 EXID죠. EXID가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딱 접어야 되나 했을 때 한 팬의 직캠 영상.
위아래, 네. 위아래 요게 확 뜨면서 음원 차트를 그냥 그렇죠. 툭 이렇게 역주행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탄탄대로를 달렸죠. 오늘 행쇼에 함께할 바로 이 가수도요. 네. 사실 데뷔를 한번 했었습니다. 초창기 데뷔했다가 뭔가 이렇게 좀 뜨지 못하니까 좀 좌절을 하고 잠시 쉬려다가 다시 한번 재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문현주 씨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 쇼 행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가을 단풍을 닮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반가워하실 분. 둘이서 잡지마 웃으며 삽시다. 도련님의 주인공 문현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문현주예요. 야, 우리 가든 가족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풍향 가득한 강원도에 오신 문현주 씨가 오늘 여러분 볼륨 높이시고 들으시면 오늘 뭐 완전히 문현주 리사이틀입니다. 오늘 라이브 문현주 씨의 모든 노래들을 다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문현주 씨가 자주 오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둘이서로 네.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네, 그래도 맞아요. 자주 왔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점점 그 성인 네. 가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좀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예. 아마도 금년에는 제가 처음 그렇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서로가 좋아서 사랑을 할 때는 꽃이 피는 봄날이지만 서로가 싫어서 이별을 한 뒤엔 찬바람만 몰아치더라.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돌아서면 남이라지만 둘이서 새긴 정 난 몰래 새긴 정 그리 쉽게 지울 수 있나. 둘이 새긴 정 정말 이 노래를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참 예. 행복하네요. 아이고, 네. 문현주 씨가 우리 대중음악계의 모습을 쓱 나타낸 지도 세월이 꽤 지났잖아요. 그렇죠. 꽤 됐네요. 예, 예. 엊그저께 같은데. 근데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그대로세요. 그런 얘기는 늘 들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런 예. 얘기 들을 때마다 예.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늘 들으시는 얘기이실 거라서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실 거라고 믿고. 네. 근데 정말 문현주 씨. 요즘 또 문현주 하면은 그 우리 MBC 편의 중계에 네. 도련님 웬일이래요. 그래. 웬일이에요. 정말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혹시 네. 그 곡이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부른다는 걸 그렇죠. 미리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TV 보다가 하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네. 자, 도련님. 잘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몰랐는데 네. 어머 갑자기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MBC 편의 중계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 보라는 거에서 이래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네. 어머 처음에는 그 20대 예.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10대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던지 세상에 저거 정말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 뜬다 이제. 이 노래 뜨는구나. 도련님 한양가
착하신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좋아해도 안 되나요 양다리도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줘요. 어머 이제 나도 이제 도련님 어머 그래서 사실 예. 이 도련님을 이제 제가 한 2, 3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물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아껴 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네.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커지지가 아, 않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접고 이제 다른 노래로 이제 다른 신곡으로 또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다른 노래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어머 느닷없이 그냥 예. 막 거기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불러주니까 아 나 이거 다시 더 가야 돼. 네. 이런 걸 이제 역주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제대로 역주행하셨습니다. 잡지 마라 잡지 마라 내 가는 길 막지 마라 그 사랑에 너무 빠져 이별 예감 못했구나 사랑이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내 가는 길 막지 마라 사랑이란 그런 거야 아유 참. 그 허스키한 목소리. 이야, 요것도 엄청 매력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여성적이고 왜 가늘고 이런 것도 매력이 있지만 정말 막 이렇게 카리스마 딱 이거 걸골하게 부르는 이런 목소리. 아, 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 힘이 넘치는 목소리 진짜 매력이 있는데 근데 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런 목소리로 만약에 제가 혼이 난다. 이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하. 예. 혼이 좀 많이 나보신 이건 혼이 나보신 분만 아는 오늘 아침에도 경험이지. 엄마한테 혼나고 왔어요. 네, 아침 안 먹고 갔다고. 예. 자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멋진 톤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노래 자체를 또 워낙 잘 하시고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느끼신 대로 시원시원한 성격과 목소리 문현주 씨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분명히 있겠죠? 네. 아유, 그럼요. 진짜 누구든 우리 역사 그 뿌리를 알아야지 본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역사를 알아야지 진짜 그게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소?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번 국도와 함께하는 우리 역사 다시 보기. 오늘은 삼척, 그중에서도 정라동의 유래를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삼척시는 동쪽은 동해안 해안선, 서쪽은 정선과 태백, 남쪽은 경북 울진, 북쪽은 동해시와 접하고 있어 동해안의 관문으로 불립니다. 길에서 만나는 역사의 풍경, 오늘은 삼척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삼척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철기 시대에 그 실직국이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5년에 지증왕 때 이제 신라에게 합병되죠. 그래서 실직주가 되고 757년 경덕왕 때 삼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직이 삼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실은 시라고 읽히면서
삼을 뜻하고 적은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인데 그걸 한문으로 표기하면 척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가 바로 삼척이다. 그리고 그 세 개의 하천은 부평의 전천, 삼척 시내의 오십천, 근덕의 마읍천, 이 세 개의 하천이 바로 삼척을 상징하는 하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름이 삼척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예로부터 삼척은 포항과 강릉 사이에서 국방의 요충지 기능을 했는데요.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힘을 겨루는 각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도 동해안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제강점기 때 항구와 철도가 만들어지며 수많은 지하자원을 강제로 수탈당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조선시대 삼척 포진성이 있던 곳입니다. 삼척 포진성이 동해안 국의 수군을 그리고 울릉도까지 관장했던 그런 해군 사령본부라 할 수 있는데 이 육향산은 예전에 그 죽관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앞쪽으로 바닷물이 다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섬이 돼서 죽관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후에 와서 육향산으로 바뀝니다. 이 산 정상에 육각의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지면서 육향대라 불렀고 그래서 육향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육향산은 정라진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 육향산에는 척주동해비, 허목 선생이 1662년에 만든 척주동해비가 있어서 동해라는 지명을 반듯하게 보여주고 또 조수를 물리쳐서 삼척을 평화롭게 만든 비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대한평수 토참비,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대한평수 토참비인데 그것도 이 육향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바다를 지켰던 영장과 강원도 관찰사의 비석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곳도 육향산이고 그래서 정라진의 상징산 하면 육향산이 되고 육향산에서 정라진의 대표 문화재를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포진성 안에는 동해 해상 방위의 총책임자 격인 영장이 머물던 처소인 아사가 있었는데요. 저 건너편이 바로 아사가 있던 곳이고 그 삼척 포진영에 아사가 있는 곳이라 해서 그 일대 전체를 영진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진안은 지금 여기 정라 삼거리가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척 온천 밑으로 돌아서 버스 터미널까지 전체가 영진안 구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진안 쪽에 보시면 뒤에 저기 대나무 숲이 보일 겁니다. 저 대나무 숲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가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해안 수군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수군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을 재판하고 그 중에서 죄질이 무거운 사람을 사형했는데 저 대나무 숲에서 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원기들이 봉황산을 타고 시내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조차한 일이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1800년대에 이 귀원 부사가 돌로 된 사람 모양의 석인을 3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봉황산을 바라보게 세워서 정라 쪽에서 넘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륵산불이라 그래서 봉황산 미륵산불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처음에 이 미륵산불은 음기를 막아내는 앵마기로서의 역할이었는데요. 미륵을 접하게 된 삼척 시민들이 후대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미륵불로 모시게 되면서 민속적으로 중요한 신앙 대상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미륵산불은 동해안을 대표하는 미륵신앙의 상징물로서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에 모형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엔 요즘 감성마을로 통하는 정라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척시 정화동은 정상동과 함께 정라로 불렸지만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정라진의 아래쪽이란 뜻의 정할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엔 다양한 마을 이름에도 그 유래가 있는데요. 여기가 나리골입니다. 예전에 이 언덕에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 나리골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1910년대부터 그 나리골과 건너부를 연결하는 강배가 놓여지고 그 배를 정박하는 곳이라 해서 나룻골, 나리골 이렇게 이름이 다시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인데 후에는
이렇게 배가 정박하는 나루가 있다 보니까 나리꼴이 된 것이죠. 멋진 바다가 펼쳐지는 새천년도로. 이 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 방파제 끝쪽에 그 말리도라는 돌섬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섬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척주동해비를 처음 세웠습니다. 척주동해비를 세웠던 말리도는 1916년 삼척항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다 허려버려서 지금은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바로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 복속 때 나무 사자를 싣고 가서 우상국 백성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울릉도에 내려서 울릉도를 지키는 사자바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다시 삼척 앞바다에 내려서 삼척을 지키게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이사부 사자바위가 있는 이 지점이 삼척항의 가장 막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2000년 이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새롭게 이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지명들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지명은 그 땅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이해하고 그 지역을 둘러보면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명을 잘 안다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 그 땅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같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지명을 먼저 알고 살펴보는 것이 여행의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명에 담긴 우리 지역의 역사.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제 화면 보고 나니까 예.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문득 떠오르네요. 예. 그러게요. 뭐 시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지명도요. 우리가 자꾸 불러주고 이래야지 그게 더 정말 정체성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요. 아유. 역사의 깊이도 생겨지고 뭐 이런 거 아니래요? 아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소. 좋은 말씀이세요. 옳소. 여러분도 이참에 한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이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나 이런 거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까운 나의 역사 또 우리 지역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면서 이 기회에 역사에 관심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10월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어물쩡 하다 보니 또 한 살은 먹고 내년에는 또 한 살 더 먹었으니 나이값도 함이 즐거운 일도 많이 생길 거래요. 네, 뭐 지금도 뭐 좋은 일 많으시잖아요. 아마 더 좋은 일, 그리고 누님 자체가 더 멋져지고 더 긍정적으로 변하시리라 내일이지. 믿습니다. 예. 저희 그 7번 국도도 이번 11월 가을 개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즌 2가 오늘로 마무리되고 시즌 3가 새로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 지금 저희 세트 무대도 좀 많이 바꾸고 그리고 또 저희 MC진도 살짝 변화가 생깁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시즌 2 7번 국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즌 3도 변함없이 큰 사랑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소야. 고맙습니다.